大家好，天미중국어TV의 리라오스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배우게 될 내용은 슈앙시입니다. 슈앙은 둘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시는 기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겹경사, 즉 두 가지의 기쁨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이러한 그림을 일상생활에서 본 적이 있을 텐데요. 이러한 기쁠 희자를 두 개를 붙여가지고 하나의 글자로 만들어냈는데 이 글자를 읽을 때 우리는 슈앙시라고 읽습니다. 오늘 이야기에 등장하는 두 가지 기쁨은 과거 급제의 기쁨과 그리고 혼례를 올린 기쁨을 나타내는데요. 요즘은 이렇게 혼례를 나타내는 그러한 기쁨에서 많이 사용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슈앙시가 들어간 글자로 자주 쓰이는 형태의 성어가 있는데요. 슈앙시 린먼이라는 성어가 있습니다. 겹경사가 나다 해가지고 두 가지의 기쁨이 이르다 문에서 두 가지 기쁨이 문에 이르는 거예요. 그래서 겹경사가 나다라는 의미로 사용이 되고요. 주로 혼례에서 많이 사용을 합니다. 양쪽 집안에 온 그러한 기쁨을 표현하고요. 또한 동시에 결혼과 임신의 기쁨을 잇따라 누리라는 축원의 의미를 담고 있는 슈앙시 린먼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슈앙시 린먼과 비슷한 성어로 锦上添花라는 성어가 있습니다. 찐은 비단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텐이라는 것은 더하다라는 뜻입니다. 비단으로도 이미 너무나도 아름다운데 그 위에다가 꽃을 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것에다가 더 좋은 것을 더하다라는 말이에요. 슈앙시 린먼 锦上添花와 반대가 되는 성어로는요. 후어부 딴싱이 있습니다. 후어라는 것은 재앙, 화를 말합니다. 화는 재앙은 부 아닙니다. 딴 홀로 오지 않습니다. 가다 오다라는 뜻이죠. 그러면 화는 혼자 오지 않습니다. 화가 올 때는 재앙이 올 때는 겹겹이 잇따라서 온다라는 말이 됩니다. 이 후어부 딴싱과 비슷한 말로 雪上加霜이라는 말이 있죠. 雪는 눈이죠. 눈 위에다가 더한다예요. 서리까지. 눈 위에 서리를 더하다 해가지고 힘든 상황 속에서 더 힘든 상황이 겹쳐지는 것을 말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밑에 사자성어들을 연관지어서 함께 공부를 해주면 좋겠습니다. 그림에 두 인물이 등장하는데 오늘 이야기에 나오는 인물들입니다. 왕안시 왼쪽에 있는 인물인데요. 송나라의 문장가입니다. 당송 8대가의 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오른쪽의 인물은 어양시우로 구양수가 되고요. 마찬가지 송나라 때 문장가로서 당송 8대가의 한 사람입니다. 여기 당송 8대가의 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당송 8대가라는 것은 당나라와 송나라의 8명의 대가를 말합니다. 문장이 뛰어난 그런 8명의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한유와 유종원이 당나라 때 사람이고요. 구양수, 소순, 소동파, 소철, 증공, 왕안서까지 해서 뒤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송나라 때 사람입니다. 오늘 문장에 뚜이리엔이 등장을 합니다. 뚜이리엔은 대련인데요. 대련은 시문 등에서 대꾸를 이루는 연을 말하는데 대꾸라는 것은 비슷한 어조나 혹은 표현을 가진 어구를 짝을 지워서 나란히 늘여놓는 것을 말합니다. 走马灯, 灯走马, 灯西马停步, 飞虎旗, 旗飞虎, 旗卷, 虎藏身. 떵은 등불을 말하고요. 지는 깃발을 말하는데요. 어떤 등불이냐, 어떤 깃발이냐 하면 이 두 개가 대를 이루고 있습니다. 주마 그랬습니다. 주마등이에요. 그러면 달리는 말의 모습이 있는 그러한 등불. 그 다음에 비호기라고 했으니까는 나는 호랑이 모습이 그려진 그러한 깃발이 됩니다. 켜진 등불에 달리고 있습니다. 말이. 또 흩날리는 깃발에 날고 있습니다. 호랑이. 이렇게 해서 위의 문장과 아래 문장, 윗문장을 상련이라고 하고 아래 문장을 하련이라고 보통 이야기하는데 두 개의 문장이 대를 이루고 있습니다. 글자가 하나하나씩. 등불이 꺼졌습니다. 또
깃발이 접혔습니다. 그러니까 등불이 끄지니까 말이 멈추게 되겠죠. 발길을. 깃발이 말리게 되니까는 호랑이가 감추게 되겠죠. 몸을. 이래서 모든 글자들이 하나하나 모두 다 대를 이루고 있습니다. 주마등은 등불이 말을 달리게 하더니 등불이 꺼지니 말도 걸음을 멈추네. 비오기는 깃발이 호랑이를 날게 하더니 깃발이 접히니 호랑이도 몸을 숨기네. 사람이 삶을 살아가면서 맞이할 수 있게 되는 4가지 기쁨을 밝혀놓은 시가 있는데요. 송나라 때 왕조가 신 신동시에 그러한 4가지 기쁨을 밝혀놨는데 시 본시는 굉장히 깁니다. 그렇지만 그 4구절만 따와서 본다면요. 첫 번째, 久旱逢甘雨, 오랜 가뭄에 逢, 우연히 만나다 단비를. 두 번째, 타향遇故知, 타향에서 우연히 만나다 오랜 옛 친구를, 지인을. 세 번째, 洞房花烛夜, 동방은 신혼방이 되고요. 화주라는 것은 결혼식 하는 날 밝히게 되는 촛불이 됩니다. 이에는 밤이 됩니다. 그러면 동방화촉을 밝히는 신혼 첫날 밤. 네 번째, 찐방 꽈밍시. 찐방이라는 것은 과거 급제를 한 사람들의 이름을 올리는 그러한 방을 말합니다. 꽈라는 것은 걸다라는 뜻이고요. 밍은 이름이죠. 그러면은 이름이 걸리다라니까 이름이 그 방에 올라가는 것을 말합니다. 시는 어떠한 때, 그러면 근방에 이름이 걸린 과거 급제일을 말하게 됩니다. 오늘 왕한석이 기쁨을 맛보고 지은 글이 있습니다. 巧对联成双喜歌，走马飞狐结丝罗，洞房花烛提金榜，小登科遇大登科。 巧는 정교하다 또는 절묘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정교한 그러한 대련 혹은 우연하게도 그 대련이 이루었습니다. 双喜歌 하니까는 2가지 기쁨의 노래를 이루었습니다. 双喜는 2가지 기쁨이라고 앞에 나왔었잖아요. 走马는 주마등 등불이고요. 飞狐는 비호기 깃발입니다. 주마등과 비호기가 맺어 주었습니다. 실과 그물처럼 연결을 시켜 주었습니다. 이 주마등과 이 비호기가 맺어졌는데 실과 그물처럼 어떠한 것을 맺어줬냐 하면요. 洞房花烛는 신혼 첫날입니다. 신혼 첫날에 티찐방, 티는 이름을 올리다입니다. 찐방은 과거 급제자 명단을 붙여놓은 그러한 안내문을 말합니다. 찐방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그러면 동방화촉이고요. 디찐방 하면 이거는 결혼을 말하고 여기는 과거 급제를 말하게 되죠. 小登科라는 것은 남성의 결혼을 말합니다. 옛날에 남자의 결혼을 이야기할 때 소등과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여자의 결혼을 이야기할 때는 급계례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기 계자가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요. 개는요, 비녀를 나타내는 계자입니다. 비녀 계자입니다. 혼례를 하기 전에 여자가 쪽을 지어 올리고 비녀를 꽂는 의식을 나타내는 그러한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小登科는 혼례를 나타내는 단어가 되고요. 大登科는요, 과거 급제를 나타내는 단어가 됩니다. 그러면 小登科와 大登科하니까는 결혼과 과거 급제입니다. 이 주마등과 비호기, 등불과 촛대가 동방화촉을 밝히는 그러한 날에 혼례와 그 다음에 과거 급제자의 명단에 이름을 올린 그러한 급제의 기쁨을 함께 누릴 수 있게 만들어 주었으니 우연하게도 대련을 이루었던 그 문장이 2가지의 기쁨의 노래를 만들어 내었다라는 그러한 글이 됩니다. 双喜代表喜庆的意思，它是由2个喜字组合而成的。
原指同时两件的喜事，现在多用于结婚庆典，表达双方欢喜之意。结婚时贴双喜是中华民间的传统习俗。关于双喜的由来，民间还流传着一个故事。据传王安石23岁那年赴京赶考，途经马家镇。双喜는 쌍희자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곤 하는데요. 双喜는代表 대표합니다. 나타냅니다. 시칭 경사스러운 것, 기쁜 것을 나타냅니다. 기쁘고 경사스러움을 나타내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双喜는 입니다예요. 여우는요, 전치사가 되는데요. 전치사로서 뭐뭐로 혹은 뭐뭐로부터예요. 두 개의 히자라는 글자에서부터 조합을 하다예요. 조합을 해서 그리하여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두 개의 히자로 결합해서 그래서 만들어낸 것입니다요. 원래는 가리켰습니다. 동사. 동시에 두 가지 건의 기쁜 일을 가리켰습니다. 现在, 지금은 많이 사용됩니다. 어디에? 위가 나오면 보통 동사 뒤에 위가 나오면 짜이의 느낌이 있죠. 어디에 사용되다요. 용위 하면 어디에 사용되다. 흔히 많이 어디에 사용이 됩니다. 结婚庆典 하니까 결혼하는 축하 의식에 사용이 됩니다. 그리하여서 나타냅니다. 쌍방의 기쁨과 환희를 나타내는 의미입니다. 결혼을 할 때 双喜를 티에 붙이다입니다. 双喜를 붙이는 것은传统习俗, 전통 풍습입니다. 여기에 풍습입니다가 있는데 풍습입니다. 중화 인민들 사이에 전통 풍습입니다. 关于는 전치사인데요. 뭐뭐에 관해서 뭐뭐에 대하여인데 쌍희 히자의 유래에 관하여서는 여우라이는 유래입니다. 민간에서 아직도 전해져 내려오고 있는 중입니다. 하나의故事,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오고 있는 중입니다. 자, 이야기의 시작입니다. 据传, 전하는 바에 따르면, 据는 전치사입니다. 뭐뭐에 근거하며 뭐뭐에 따르면 왕안석은 23살이 되던 그 해에 후라는 것은 가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취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찡은 수도입니다. 한국으로 치면 서울이 되겠죠. 그래서 수도, 당시 송나라 때 수도 개봉으로 가가지고 깡카오 과거 시험을 치렀습니다. 그런데 가는 도중에 지나게 되었습니다. 마자전, 어느 동네를 지나게 되었습니다. 마씨 일가들이 사는 그 어느 동네를 지나게 되었다라는 말이에요. 发现一户人家在门楼上悬挂着2盏走马灯，一盏灯上写着上联走马灯，灯走马，灯熄马停步。下面告知对出下联者可以娶马家小姐，成为马家女婿。王安石当时对这半副对联极为欣赏，但使命在身，无法耽搁，只好与书童继续赶路。 발견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 집이 在门楼上 하니까는 문루 위에다가 悬挂着 그랬습니다. 매달아 걸어 놓은 채로 있는 것을 2개의 주마등을 잔이라는 것은 여기 등에 쓰이는 양사가 됩니다. 하나의 등 위에 쓰여져 있었습니다. 샹리엔 그랬어요.
대를 이루는 문장은 보통 상련과 이렇게 샤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상련이 쓰여져 있었습니다. 주마등은 등불이 말을 달리게 하더니 등불이 꺼지니 말이 멈추네 발걸음을. 그 등 아래쪽에 까오지 고지하여 알리기를. 여기에 뚜이가 있는데요. 우리가 알고 있는 뚜이는 일반적으로 맞다라는 형용사의 의미로 많이 알고 있죠. 근데 뚜이가 동사로서 마주하다라는 의미도 있고요. 그 다음에 짝을 짓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여기서는 짝을 짓다라는 대꾸를 만들어내다라는 그런 의미로 사용된 동사 형식의 뚜이입니다. 상련이 있으니 하련을 짝지어 낼 수 있는 즈라는 것은 그러한 사람이 되죠. 그러한 사람은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취 마자 샤오제 마씨 집안의 아가씨를 취는 뭐냐면은요. 아내를 맞다라는 뜻입니다. 정외 아내를 맞아서 되다입니다. 될 수가 있을 겁니다. 마씨 집안의 사위가 될 수 있을 겁니다예요. 여기 쥐라는 단어가 나오고 뉴쉬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쥐는 장가들 쥐자입니다. 그래서 남자에게 보통 쓰는 단어가 되고요. 찌아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찌아는 시집갈 가짜입니다. 그래서 얘는 여자에게 쓰는 단어입니다. 일반적으로 결혼을 하다 할 때는 우리는 이런 단어를 쓰게 됩니다. 지혼해서 결혼하다, 혼인하다라는 이런 의미가 되죠. 그래서 남자에게 장가들 취자를 써서 취라고 하고 이 남자가 장가들게 되면 뉴쉬 사위가 되는 거예요. 또 여자가 시집을 가게 되면 또 어느 집안의 며느리가 되는 거예요. 얼씨프가 됩니다. 상련을 이렇게 제시를 해놨으니 하련을 짝을 지어서 낼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은 마씨 집안의 아가씨를 아내로 맞아 마씨 집안의 아가씨에게 장가를 들어서 마씨 집안의 사위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입니다. 왕안석은 이 상련을 볼 그 당시에는 뚜이, 쯔, 반fu, 뚜이리엔 그랬죠. 여기 또 뚜이가 나오거든요. 여기에 나온 뚜이는요. 전치사입니다. 뭐뭇에 대하여서입니다. 앞에 나온 뚜이는 짝을 짓다 해가지고 대꾸를 만들어내는 동사였죠. 밑에 나오는 이 뚜이는요. 전치사로서 뭐뭐에 대하여라는 의미입니다. 전치사입니다. 뭐뭐에 대하여. 이 반쪽짜리 이거 양사입니다. 대련에 대하여 여기까지 걸리는 내용이에요. 지웨이라는 것은 페이창이랑 똑같은 의미라고 보시면 돼요. 굉장히 신상은 흡족해 하다, 마음에 들어 하다라는 뜻이요. 신상 사람이 와도 되고요. 신상 동시 물건이 와도 되고요. 신상 풍景풍경이 와도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신상 하니까 이 대련이라는 이 물건의 글귀에 대해 가지고 굉장히 흡족해 하면서 마음에 들어 했다라는 말이에요. 푸가 나왔는데요. 푸는요. 보통 이 두 단어가 굉장히 헷갈릴 겁니다. 푸는 양사로서 쌍이나 혹은 조라고 번역을 하고요. 짝을 이루는 물건에 사용이 됩니다. 비슷하게 생겼는데요. fu라고 읽히는 단어가 또 있습니다. 이렇게 쓰고요. 폭이라는 의미나 혹은 장이라는 의미로 해석이 되는데요. 그림이나 혹은 포목 같은데 사용이 됩니다. 자, 예를 들면 이후眼镜 하면은眼镜은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안경 하나가 됩니다. 그리고 이후 얼지 하면은 이어폰 있죠. 이어폰 이렇게 하면은 귀 이렇게 하고 얼지 하면 한 쌍의 이어폰이 됩니다. 그리고 그림에 이후화 그림 이후부 하면은 이거는 천이란 뜻입니다. 두 가지 발음을 구별을 해 주십시오. 그러나 사명을 몸에 지니고 있었기에 우파, 没有办法 방법이 없었습니다.
땅그라는 것은 시간을 허비하다라는 뜻이에요. 시간을 허비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본인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어쩔 수 없이 只好 위가 나는데요. 위는 허와 같은 단어죠. 슈동, 시동입니다. 시중 드는 아이입니다. 책 들고 따라다니는 그러한 아이, 시중 드는 아이를 말합니다. 시동과 함께 계속해서 赶路라는 것은 길을 재촉하다라는 의미죠. 第二天，王安石在考场上发挥出色，文章一挥而就。连当主考官的宋代大文豪欧阳修都赞叹不已。他指着厅前的飞虎旗吟道：“飞虎旗，旗飞虎，旗卷虎藏身。”王安石顿时想起昨日走马灯上的那半副对联，于是便随口吟道：“走马灯，灯走马，灯熄马停步。” 둘째 날 왕안석은 在考场上 시험장에서 발휘를 하였습니다. 초스하니까 뛰어나다라는 뜻이요. 실력이 뛰어나다요. 뛰어난 실력을 발휘를 하였고, 문장이 호이라는 것은 휘두르다, 찌우라는 것은 성취하다, 이루어내다 라는 뜻이요. 한번 붓을 휘두르니 그러하니 문장이 이루어졌다라는 의미로 성어가 됩니다. 한번 붓을 휘두르자 바로 성취가 되었다. 단번에 훌륭한 글을 쓰내다라는 성어의 내용입니다. 짠탄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짠탄이라는 단어는 찬탄하다예요. 칭찬하면서 감탄해 하는 거예요. 什么什么不宜에서 어떤 단어 뒤에 不宜라는 단어가 이렇게 붙으면은요. 不宜는 계속해서 그치지 않다라는 뜻이요. 뭐뭐해 마지 않다, 매우 뭐뭐뭐 하다, 계속해서 뭐뭐뭐 하다라는 의미가 돼요. 찬양을 하면서 감탄하기를 그치지 않았습니다. 계속했습니다. 라는 말이에요. 보통 后悔不及 하면 후회에 마지 않다, 后悔. 후회에 마지 않다. 震惊不已, 震惊 하면 충격에 마지 않다니까 굉장히 후회하다, 굉장히 충격받았다라는 이런 의미가 되죠. 连都는 구문인데요. 连都는 뭐뭐뭐조차도 모두 뭐뭐뭐 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양시우라고 했는데요. 구양수조차도 모두 다 찬양을 하면서 감탄하기를 그치지 않았다예요. 어떤 구양수냐 하면은요. 땅, 주,考官, 더 구양수예요. 주 시험 감독관을 맡았던 그러한 구양수이며 송나라 시대 때의 대문호였던 그러한 구양수조차도 모두 다 감탄에 마지 않았다 해요. 타는 구양수입니다. 구양수가 指着 가리킨 채로 인다오 그랬어요. 인는 읍졸이다. 따오는 길이 아니고 여기서 말하다입니다. 읍졸이며 말하였다. 팅첸더예요. 대청 앞에 있는 그 비호기를, 깃발을 가리킨 채로 그렇게 읍졸이며 말을 했습니다. 비호기는 깃발이 호랑이를 날게 하더니 깃발이 접히니 호랑이도 몸을 숨기네. 왕안석은 갑자기 부사, 想起 기억이 났습니다. 떠올랐습니다. 对联 대련이 떠올랐습니다. 어떤 대련이냐면 어제 주마등 위에 그 반쪽짜리 대련이 떠올랐습니다. 위시 그랬는데요. 위시는 소이랑 같은 단어죠. 그래서 变, 지우와 같은 단어입니다. 바로 곧, 수이口, 입이 가는 대로 하니까 입에서 나오는 대로 인다오, 읍졸이며 말했다예요. 주마등은
등불이 말을 달리게 하더니 등불이 꺼지니 말이 발길을 멈추네. 王安石对得又快又好，欧阳修惊叹不已。拜别主考官，王安石不等发榜，就急忙赶马家。那盏挑女婿的走马灯还在，王安石再次移花接木，随手写道：飞虎骑，骑飞虎，骑卷虎藏身。马家小姐接过对句，展开一看，书法刚劲有力，有大家风范。 왕안석은 对的 가는 보의 형태입니다. 对的又快又好. 对는 여기서 동사가 됩니다. 짝을 지어내다, 문장을 대련을 만들어내다입니다. 대련을 맞추어낸 정도가 빠르면서도 또한 좋았다. 구양수가 찡탄뿌이 그랬습니다. 계속해서 뭐뭐뭐 하다. 놀라면서도 감탄을 그치지를 않았습니다. 빠이비에 작별을 고하다예요. 주考官, 주시험관, 구양수에게 작별을 고하고 왕안석은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파방, 합격자 명단을 적은 그 방이 발표되기를 기다리지 않고 바로 서둘러서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마지아 마씨 집 쪽으로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그 양사 등에 쓰이는 양사 주마등, 그 주마등인데 어떤 주마등? 사위를 고르는 그 주마등이 여전히 있었습니다. 왕안석은 다시, 再次, 다시 이화제무는 성어로 꽃을 옮기고 나무에 접목시킨다예요. 접붙인다예요. 꽃이 핀 나무를 다른 나무에 접붙이는 것을 말하는데 보통 남몰래 교묘한 수단을 써서 바꾸는 것을 말합니다. 이쪽에서 썼던 글귀를 저기 가서 써먹고 저기서 썼던 글귀를 여기에서 써먹고 있죠. 그래서 굉장히 나쁜 의도는 아니었지만은 이화제무의 형태로 문장을 만들어냈다라는 말이야. 앞에 수이커우가 나왔는데 여기는 수이셔우가 나오고 있죠. 손이 가는 대로예요. 써서 말을 하였습니다. 비호기는 깃발이 호랑이를 날게 하더니 깃발이 접히니 호랑이도 몸을 숨기네. 마씨 집안의 아가씨가 지혜구어는 받아들다라는 뜻이에요. 对句, 대꾸예요. 对联에 상联,下联이 있는데 여기서는 상联이 걸려져 있었으니까 등에 下联을 말하게 되겠죠. 下联. 하련을 받아들고는 展开, 쫙 펼쳐서 이 칸 한번 보았습니다. 슈파는 서에 쓴 그러한 글씨의 필체를 말합니다. 필체가 깡진, 굳세면서도 강하고 힘이 있었습니다. 또한 있었습니다. 대가, 여기서 따지하는 여러분의 따지아가 아니고 대가의 펑판, 풍채와 도량을 말합니다. 대가로서의 풍채와 도량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他含羞点头答应了这桩婚事。结婚那天，官差来报，王大人金榜题名，明日请赴琼林宴。洞房花烛日，恰逢金榜题名时，王安石开心不已，令家仆拿来纸笔，当场挥毫，在红纸上写下了2个大大的喜字。让人贴在门上，并赋诗引导。 그녀 마씨 집안의 아가씨는 한시오 수주붐을 머금고 수주보하면서 点头 고개를 끄덕이며 答应了 대답을 했습니다. 수락을 하였습니다. 약속을 하였습니다.
这桩婚事 혼사를 약속을 했습니다. 이 혼사, 庄은 혼사에 쓰이는 양사입니다. 결혼하는 그날 관청에 심부름하는 사람이 와서 보고하였습니다. 여기서 왕따르는 왕한석을 말합니다. 왕대인께서는 찐방은 과거 급제자 합격자 명단을 말합니다. 그 합격자 명단에 디밍 이름이 걸렸습니다. 꽈밍이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내일 일해 주십시오. 후는 취의 의미가 있다 그랬어요. 칭린예는요, 옛날에 황제가 과거 시험에 합격한 사람들을 위해 베푼 연회의 이름입니다. 내일 경림연에 가셔 주십시오. 와서 참석해 주십시오. 동방화촉을 밝힌 신혼날, 때마침 만나게 되었습니다. 과거 합격자 명단에 이름이 오른 그때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왕한석은 카이신 기쁘다라는 뜻이요. 뽀이니까 기쁨에 맞이하았다니까 굉장히 기뻤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여기서 말하는 동방화주일과 찐방 티밍시가 슈앙시의 내용이 되겠죠. 두 가지 기쁨의 내용이 됩니다. 너무나도 기쁜 나머지 링 명령하였습니다. 자仆 하인에게 집 하인에게 나라에 들고 오라고 명령했습니다. 종이와 붓을 들고 오라고 명령을 하고는 당장 즉석입니다. 현장에서 후이하오 하오는 붓이 됩니다. 붓을 휘둘러서 在什么什么上 붉은 종이 위에다가 써내려 갔습니다. 두 개의 크고도 큰 히자를 써내려 갔습니다. 그리하여 사람에게 시켰습니다. 붙이라고 문 위에다가. 빙은 빙치에입니다. 아울러 게다가 또한 후시라는 것은요. 作诗입니다. 시를 짓다입니다. 시를 지어서 읊조리며 말했다. 巧对联成双喜歌走马飞狐结丝罗洞房花烛提金榜小登科遇大登科这就是中国人在置办婚礼时张贴大红双喜的由来。直到今天，中国人逢新婚吉庆时，还是会在大门、庭院、街道等显要的地方贴一个大红双喜，反映了人们盼望喜事成双来临的心理。 우연하게도 대련이 두 가지 기쁨의 노래를 이루어내어 주마등과 비오기가 실과 그물처럼 연결되었네. 신혼방에 화촉을 밝히고 금방에 이름까지 올렸으니 혼인하는 날 과거급제의 경사까지 만나게 되었네. 이 글이 왕한석이 두 가지 기쁨을 경험하고 난 뒤에 쓰게 된 문장입니다. 이것이 바로 입니다예요. 이것이 입니다. 由来 유래입니다. 중국 사람이 在置办婚礼时 置办이라는 것은 거행하다, 치르다인데 계획해서 어떤 일을 진행을 할 때 置办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배치해서 진행하는 거예요. 처리하는 거. 혼례를 계획해서 진행을 할 때 张贴 펼쳐놓아 붙인다예요. 큰 붉은 쌍시를 붙이는 유래입니다. 直到는 쭉 어디까지 이르다니까 쭉 그렇게 오늘까지 이르러서 중국 사람들은 逢 만나다예요. 신혼의 경사스러운 그런 길스러운 날을 맞았을 때는 여전히 아직까지 이럴 수 있습니다. 在街道等显要的地方 여기까지. 대문과 정원, 거리 등 显要 그랬으니까 눈에 띄는 중요한 그러한 장소에는
붙이곤 합니다. 하나의 커다란 붉은 슈앙시자를 붙이곤 합니다. 그리하여 반영했습니다. 반영하다. 사람들이盼望, 간절히 바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간절히 바라는 심리를 반영했습니다. 기쁜 일이 쌍을 이루어서 와서 임하는 그러한 심리를 반영하였습니다. 喜事成双来临이双喜가 되죠. 我们再读一遍。双喜代表喜庆的意思，它是由两个喜字组合而成的，原指同时两件的喜事，现在多用于结婚庆典，表达双方欢喜之意。结婚时贴双喜是中华民间的传统习俗。关于双喜的由来，民间还流传着一个故事。据传，王安石23岁那年赴京赶考，途经马家镇，发现一户人家在门楼上悬挂着两盏走马灯，一盏灯上写着上联：走马灯，灯走马，灯熄马停步。下面告知，对出下联者可以娶马家小姐，成为马家女婿。王安石当时对这半副对联极为欣赏，但使命在身，无法耽搁，只好与书童继续赶路。第二天，王安石在考场上发挥出色，文章一挥而就，连当主考官的宋代大文豪欧阳修都赞叹不已。他指着厅前的飞虎旗吟道：飞虎旗，旗飞虎，旗卷虎藏身。王安石顿时想起昨日走马灯上的那半副对联，于是便随口吟道：走马灯，灯走马，灯熄马停步。王安石对得又快又好，欧阳修惊叹不已。拜别主考官，王安石不等发榜，就急忙赶马家。那盏挑女婿的走马灯还在，王安石再次移花接木，随手写道：飞虎旗，旗飞虎，旗卷虎藏身。马家小姐接过对句，展开一看，书法刚劲有力，有大家风范。他含羞点头答应了这桩婚事。结婚那天，官差来报，王大人金榜题名，明日请赴琼林宴。洞房花烛日恰逢金榜题名时，王安石开心不已，令家仆拿来纸笔，当场挥毫，在红纸上写下了2个大大的喜字，让人贴在门上，并赋诗吟道：巧对联成双喜歌，走马飞虎结丝罗，洞房花烛题金榜，小灯科遇大灯科。这就是中国人在置办婚礼时张贴大红双喜的由来。直到今天，中国人逢新婚吉庆时，还是会在大门、庭院、街道等显要的地方贴一个大红双喜。
反映了人们盼望喜事成双来临的心理。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